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세방 주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시청자 종목 분석입니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황금거북이가 4월 24일에 세방 주식이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방과 세방 우선주를 분석하려다가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세방 주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하락할까요? 황금거북이는 지난 세방의 PBR이 힌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PBR 기준으로 0.3배부터 0.35배가 적정 구간이라고 했었지요. 주가가 멈추니까 이제 PBR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PBR이 아까 말했던 0.34배가 되었습니다. 시초가가 한가였는데요. 그때는 PBR이 조금 더 낮았겠지요. 황금거북이가 보기에는 세방 연속 한가를 맞는 것은 조금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방이 사업을 못하는 개 잡주도 아니었으니까요. 매출액도 상승 추세였습니다. 비록 영업이익률은 물류회사라서 높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2022년에 당기순이익 1000억을 기록했던 세방입니다. 물론 최근 매출액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고 4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신기한 주식이었지요. 세방에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방의 재무 안정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세방의 재무 안정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었지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았으니까요. 주가는 세력이 가지고 놀 수 있어도 회사 본래의 가치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던 주가가 하한가 세방을 맞더니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승 거래 물량이 소화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주식시장은 이런 종목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이성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지요. 2019년 저점이 11,500원이니까 매출액이 상승했던 세방은 11,500원 아래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방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좋을지 계산기를 두들기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황금거북이가 아닌 황금토끼의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액이고 연습하는 단계라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황금거북이 채팅방에서도 황금거북이는 하한가에 매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26일 14,850원에 소액 투자를 시작합니다. PBR이 0.35배 이하의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주가가 조금 올라서 수익 구간에 있는 상태이지요. 만약 이번 주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11,500원에 2배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고 더 안정적인 종목은 더 많이 있는데요. 전문 투자자의 놀이터가 된 종목에 기웃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황금거북이는 황금토끼가 되어 단기 투자를 잠깐만 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시청자 종목 분석입니다. 빅텍님께서 황금거북이의 2021년에 업로드한 한국석유를 봐주셨는데요. 한국석유를 보시고 흥구석유를 질문하셨습니다. 흥구석유는 GS 칼텍스의 도매 사업자입니다. 한국은 석유가 나오지 않는데요. 포스코의 철강을 중소형 철강 회사에서 받아서 파는 것처럼 GS 칼텍스에서 석유 제품을 받아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도매 업체이지요. 배당도 2%대를 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1000억 미만의 작은 소형 주식입니다. 그러나 매출액은 보합 추세인데요. 5년간 0.88배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원래 영업이익률 자체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주식입니다. 단순 도매 유통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당기 순이익을 5년 연속 기록하는 신기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흥구석유입니다. 일단 매 분기 매출 300억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은 여전히 보합 상태이죠. 2022년 2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당기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있어도 당기 순이익이 있는 신기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흥구석유이죠.
알고 계시듯 단순 유통회사는 미래 성장성이 낮습니다. ROE 역시 평균 10% 미만인데요. 석유 사업이라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흥구석유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투자했을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이 10% 수준입니다. 100% 미만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10% 수준이라면 정말 낮은 수치이죠. 유보율도 높아서 재무 안정성이 높은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석유 가격에 따른 배당 금액이 변동되고 주가가 변동합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을 볼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도 단기 순이익을 대부분 배당하는 만큼 배당 성향은 높은 편이죠. 여기서 보실 부분은 56년이나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년, 20년도 훌륭한데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56년이나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의 지금 주가는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고점이 11,000원이 넘기 때문인데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는데 저평가 구간일까요? 사실 흥구석유의 2019년 저점은 2,500원입니다.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고 보합 추세, 아니 오히려 감소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단순히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2020년과 2021년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흥구석유는 시가총액이 낮아서 조금 더 변동성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WTI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WTI 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이며 시가총액이 낮아서 세력이 조금만 붙어도 피뢰침을 높게 찌르는 차트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황금 거북이의 투자 노트입니다. 흥구석유는 부채 비율이 매우 낮아서 재무 안정성이 높습니다. 56년이나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만큼 오랜 전통이 있는 주식이죠. 그런데 재무제표가 아쉽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지도 않았지요. 시가총액이 낮고 비인기 종목입니다. 이 주식을 분석하면서도 이번 영상 조회수도 낮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석유 사업은 미래 성장성이 낮고 유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주식이죠. 특별함이 보이지 않는 주식인데요. 황금 거북이는 높은 별점은 줄 수 없고 투자 보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흥구석유보다 한국석유가 더 괜찮은 종목입니다. 경쟁사 대비 저 PER 주식이고 PBR도 낮은 자산가치 주식이죠. 그리고 흥구석유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흥구석유는 석유 제품이고 한국석유는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도 배당을 주기는 하지만 조금만 주는 편이죠. 시가총액도 크게 차이는 없는 소형 주식입니다. 재무제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도 조회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석유는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낮아진 상태이죠. 낮아졌다고 해서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10,000원 아래로 내려가야 진짜 저평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는 2년 동안 하락해서 저점 구간이기는 합니다. 2019년 저점이 5,500원이라도 재무제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유지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요. 오늘 52주 최저가로 내려간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나이스 홀딩스의 자회사 나이스 DNB입니다. 나이스 DNB는 시가총액이 1,000억 수준이고 배당 수익은 2% 정도 지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주식은 유튜브에 답글이 달리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간략하게 보셨겠지만 거래량이 하루에 1만 주가 거래되지 않는 비인기 종목 중에 비인기 종목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투자하지 말아야 할 좋은 주식에 대해 분석하는 걸 생각해 봐야겠네요. 윌터 슐로스 같은 투자자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15% 수익을 기록했으니까요. 10년으로 따지면 겨우 4배 상승한 정도지만 45년을 기준으로 보면 538배입니다. 매년 15%가 작아 보여도 투자 기간을 늘려보면 정말 위대한 투자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조금 더 일찍 투자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